자, 3중 포인터를 사용하는 예제를 만들어 달래요.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예제 만들면 되겠죠. int x는 20. 그 다음에 자 1중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별피는 뭐 여기다가 40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프린트프에서 여러분들이 x의 값을 그냥 출력해보면 당연히 뭘로 나오겠어요? 당연히 40이라는 값으로 나오겠죠. 실행해보면. 그쵸? 자, 이게 바로 1중 포인터죠. 1중 포인터는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요걸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2중 포인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2중 포인터. 자, int 별 pp라고 쓰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주는 게 말이 맞는 걸까요? 자, 그러면 얘네 어쨌든 끊어 읽으면 되는데 pp라는 변수는 주소를 담는 변수인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자, int 포인터라고 나눠 끊어 읽으면 돼요. 그러면 얘는 몇 바이트라고요? 그죠? 무조건 포인터 변수는 8바이트예요. 별이 3개 붙던 4개 붙던 무조건 8바이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pp라는 녀석은 몇 바이트를 가리키는 변수예요? 4바이트를 가리키나요? pp는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을 몇 바이트라고 생각해야 돼요? 원래는 8바이트라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 그에 반해서 p는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을 몇 바이트짜리라고 생각한다? int 4바이트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자, x는 뭐예요? 몇 바이트라고요? 4바이트예요. int 4바이트잖아요. 그런데 자, pp라는 녀석은 몇 바이트를 바라보고 있는 거다? 8바이트를 바라본단 말이다. 그럼 8바이트를 읽어드려야지만 그 주소값에 접근을 하는 건데 이렇게만 쓰면 이거는 제대로 된 접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는 어떻게 써야 돼요? 자, 근데 자, 이거 맞춰보세요. 이렇게 쓰는 것도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자, p는 뭐라 했죠? 이건 뭐예요? 그냥 p는 이거 변수인가요? 여러분들? 그쵸. 주소 x의 주소잖아요. x의 주소.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x의 주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8바이트를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누구? 바로 p의 주소를 넘겨줘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돼요. 나는 이 pp라고 이렇게 이중 포인터는 나는 요런 데이터 타입, int 포인터라는 데이터 타입만 나는 가리키겠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쉽지만 p로는 p로는 여행을 몇 번 떠나야 돼요? 얘로? 그래서 한 번 떠나면 되죠. 근데 이제 pp로는 여행을 몇 번? 2번 떠나야죠. 자,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그쵸? 별 pp는 제가 p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p랑 똑같은 거라고, p. 근데 우리는 지금 여행을 몇 번 떠나야 된다고요? 2번 떠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별별 pp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을 2번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pp로 가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p의 주소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로 가면 x가 나올 테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4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중 포인터 같은 경우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습니다. 3중 포인터는 당연히 별을 몇 개 써주면 되겠어요? 그냥 3개 써주면 돼요. 근데 다만 얘가 가리키는 대상은 몇 바이트? 8바이트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얘는 어떤 데이터 타입? 요런 이중 포인터에 대한 타입을 가리킨다. 얘한테 1중 포인터짜리 주면 안 됩니다. 요런 데이터 타입이에요. 요런 데이터 타입. 그렇기 때문에 pp라고 써줘야죠. 그 다음에 여행도 몇 번? 3번 떠나야죠. 그래서 얘는 요런 데이터 타입만 가리킬 수가 있다. 자, pp라 쓸게요. 이렇게 써줘야죠. 자, 이런 형태의 값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를 좀 값을 좀 변경해 볼게요. 얘는 80. 자, 실행해 보면 값이 이렇게 80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4중 포인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4중 포인터까지는 쓸 일은 절대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별 몇 개? 3개, 4개. 그 다음에 얘는 뭐 어떤 거? PPP에 주죠. 그러면 얘로는 여행을 몇 번 떠나야 돼요? 4번 떠나야죠. 그죠? PPPP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100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제를 간단하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뭐 메모리 구조를 간단하게 그리면 이런 구조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택이 있으면 그다음 메인을 위한 집이 만들어진다 했죠. 그러면 제일 먼저 깔리는 게 누구? X가 제일 밑에 깔리겠죠. 그 다음에 누가 깔리는 거예요? 바로 P가 깔리겠죠. 그 다음 P 위에 누가 깔려요? 바로 PP가 깔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깔려요? 바로 P, 그죠? PP, P가 깔리는 거죠. 당연히 그 위에 또 누가 깔리는 거예요? PPP가 이런 식으로 깔리는 거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여기로, 얘를 통해서 여기로, 얘를 통해서 여기로, 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구조로 만들어준 거다. 근데 이제 4중, 3중은 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발하면서도 이걸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리키는 대상. 그걸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돼요. 어떤 걸 가리키냐. 그 가리키는 대상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지, 요걸 이제 이해를 못, 그러니까 누가 뭘 가리키고 하는지를 모르면 요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요게 바로 3종 포인터를 사용하는 예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